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보도가 어제 오늘 쏟아졌습니다. 네. 네. 뭐 예상된 수순입니까? 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여러 가지 갈래에 정치보복이라고 막 했는데요. 뭐 설사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네. 볼 수 있다 치더라도 네.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네. 유죄가 무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그거랑 별개로 규정할 네.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 예. 그것을 해석을 두고 보복이냐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이지 네. 이 해석이 이 무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다른 모든 걸 차치하고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그래서 모셨던 측근들의 증언에 의해서 네. 고백에 의해서 지금 이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걸 보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누군가를 데려다 놓고 네. 심하게 막 압박해서 또는 우리가 정해놓은 절차보다 더 세게 해서 뭔가 끄집어내고 네. 그것이 언론 포리를 통해서 망신을 주고 네. 그래서 여론을 일으켜서 법원에 소환하고 검찰에 네. 소환하고 예. 포토라인에 세우고 네. 이런 방식이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 아닙니까? 과거에 MB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예. 논두렁식의 네. 그런 걸로 망신을 준 거 네. 아닙니까?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재발이 저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거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네. 이 유문제에 관한 부분만큼은 그 사람들이 무죄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다면 가까이서 일했던 측근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희중 씨 같은 분은 탄핵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나오느냐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분은 그래도 국민 네. 무서운지를 좀 알게 됐다는 거 아니죠. 그러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네. 전직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는 네. 최소한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안 돼 있다. 네. 소명할 건 소명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잠깐 나와서 나한테 예. 책임 물으라. 나한테 네. 물으라 그래놓고 물으면 나에게 대답 안 물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충실히 소명하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니들은 깨끗하냐? 정치 보복이다. 이 주장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저는 피의자 신분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신에게 표를 줬던 국민, 5년이나 이 나라 운영을 맡겼던 국민을 생각한다면 네.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예. 용서를 구할 건 구하고 예. 벌을 받을 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콕 찍어가지고 지하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거기에 BH 다스 이렇게 써인 박스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다스가 좀. 누구 겁니까라고 물을 때 몰라서 묻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요. 다 알죠. 예. 네. 본인이 이제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내 게 아니라 아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많은 기자들이 추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여야 간의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사실은 사실 그대로 규명하는 작업을 방해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대로 가고 네.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가지고는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유무죄에 개입하는 거는 네. 청와대가 앞에 우리 다뤘던 주제처럼 네. 청와대가 권력을 이용해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거나 네. 크게 다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또는 네. 정당들이 법 질서를 안 지키겠다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 1970년대 유신 때나 있었던 일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야, 얘 진짜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권력농단, 사법농단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니네는 깨끗하냐, 이게 정치보복이다 이런 주장만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을 놓고 이게 또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겠냐. 수사는 수사대로 한다 하지만 소환 시점은 평창 이후가 될 거다. 뭐 이런 저는 구구한 그거는 번석이. 오직 법 논리대로 예. 검찰의 주체적 판단에 예. 따르면 된다고 봅니다. 아, 올림픽과 관계없이 판단해라. 사법적으로. 사업적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올림픽에 영향을 줄 거다 안 줄 거다조차도 검찰이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정치권이 정치권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것 자체가 네. 문제의 본질을 흐립니다. 저는 법 논리대로 검찰의 판단대로 예. 맡겨둘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은 보내둔 상태라고 하던데요. 일단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예. 어찌됐든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밟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두원 전 의원에 따르면 가족 간에도 뭐 경천 동지할 일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은 또 구구한 막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도 좀 관련한 제보가 좀 들어옵니까? 글쎄요, 이제 들어도 아마 이제 당에 당직을 맡고 있는 소수만이 네. 알 테니까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그 정도는 명품백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김현옥 여사의 명품백.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제보가 네.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도 검찰이 밝혀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정도원 의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 분의 뭐 결정적인 무슨 고비가 네. 있었고 그렇죠. 그것의 여진으로 뭐 국정원의 네. 특활비를 갖다 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힌트만 던지지 말고 네. 좀 역사의식을 갖고 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 개인적 소회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네. 그분에게 뭐 출범에 하셨던 분이기 네.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팽당해가지고 전혀 네. 뭐 덕을 못 받긴 했습니다만 저는 좀 그런 고해성사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정말 역사 앞에 고백 행렬이 좀 이어져야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적폐청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네. 수사도 수사지만 정권을 담당했던 책임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역사 앞에 고해성사를 해야 네. 진정한 의미의 뭐 용서도 되고 화해도 되고 이런 그럼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없이 뭐 계속 너는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다. 이런 네. 말씀 주신 걸로 정리하고요. 시간이 오늘은 많지 않아서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방선거 좀 여쭐게요. 워낙 전략가시잖아요. 그래서 좀 지방선거 전반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강세로 나오기는 하는데 최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셨나 봐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원내 지도부랑 했죠. 네, 네. 그 자리에서 영남 선거 전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남에서 이겨야 지방선거 승리하는 거다. 그리고 영남 선거에서 이겨서 자유한국당 문 닫게 해야 된다. 마침 또 이제 그 전에 홍준표 대표가 대구시장을 내주면 자유한국당 문 닫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양당이 문을 닫냐 마냐 문 개폐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기 이제 누군지 참석하셨던 아시죠? 모릅니다. 참석하셨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했을 텐데 네. 홍준표 대표의 말에 빗대서 한 표현이겠죠. 홍 대표가 이러이러하면 문 닫아야 된다고 하니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 결국 문 닫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이라는 거는 정치인의 말이라는 거는 너무 마사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 유행하는 말이나 어법에 빗대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네. 어떻게 문을 닫게 합니까? 그럼 선거 한두 번 졌다고 문 닫을 정당이면 사라졌어야 될 정당이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석은 아닙니다만 비공개로 했던 자리에서 네. 했던 얘기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얘기를 공개하는 거는 전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왜 공개했다고 보세요? 어떤 분이 그게? 공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거 부주의라고 보죠. 부주의라고 보시죠. 의도로 갖고 공개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의도는 없었다. 예. 네. 근데 이제 듣는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즉각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선거에서는 사실은 뭐 존망을 걸고 싸우죠. 정당들끼리. 네. 그러나 국정 운영에서는 또 야당이 협조를 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 본격적인 선거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당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건 저는 약간 부적절하고요. 네. 어쨌든 새누리당이 모든 건 무조건 안 돼. 예? 이렇게 막아서고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여론을 동원하고 또 다른 한편 설득하고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쪽으로 움직이게끔 네. 해야 되는 게 우리 숙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같은 당에 속해 있는 거긴 하지만 네. 저런 얘기는 안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악재가 지금 좀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이제 심상정 대표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최저임금 논란, 비트코인 논란, 그리고 또 이제 강남 집값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 과하게 정치쟁점화 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또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그동안 선수들이 고생한 땀과 눈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북한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단일팀 국가대표 선수 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네. 때문에 당장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고요. 네. 저는 아이스하키 단일팀 네.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정부의 진정성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네. 그 진심. 깊은 뜻이나 진심을 오해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차적으로 네.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갑자기 풀렸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풀렸고 사실은 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는 그 기간 네. 안에 뭔가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당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했을 테기 때문에 네. 바삐 갔던 거는 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바라보는 국민들로 봤을 네. 때는 아무 설명도 없이 네. 과거에 그랬으니까 우리 보고 또 그냥 이해하라라고 하는구나. 네. 그건 아니지라고 해서 한번 이제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정부가 충분히 그걸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뻗대서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랬다 그러면 이게 민심과 등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네. 보고요. 또 하나는 어제부터 대통령께서 청년의 일자리 관련해서도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강하게 질책을 했거든요. 네, 일자리 대통령이 정관을. 이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제대로 해라. 네. 장관들에게도 지켜보겠다 이런 멘트까지 쓸 정도면 이거 되게 센 멘트 아닙니까? 상당히 강하게 지켜보겠다. 질책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예. 내각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당도 좀 반성할 대목이 저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과 내각이 조금 더 분발하고 네. 조금 더 역량을 좀 끌어올려서 실제로 여당이 전 존재감이 너무 없다 네, 이런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런 당면 과제들을 빨리 네. 좀 수습하고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그걸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움직여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떤 정부든 처음부터 네. 끝까지 이지고잉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쉽게 가는 정부가 없기 때문에 네. 또 문재인 정부는 뭔가 좀 개혁적인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네. 뭔가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바꿔보려고 했을 바꿔보려고 때는 하죠. 예. 잡음이나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수습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수습해야죠. 네. 팔을 벌려놓고 수습 안 하고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대통령부터 지금 다시 다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잘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국민들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뭐 선거는 낙관하는 쪽이 항상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저기가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죠. 냉정하게 봐야 된다. 서울시장 선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자가 7명 더 될까요? 7명입니까? 7명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더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하세요? 아유,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서울의 지역구를 둔 국회는 아닙니다만 네.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분들 대부분하고 네. 가까운 사이라 여기저기서 이제 도와달라는 얘기를 네. 합니다만 내 전략 제가- 짜줘 이러는 거 제가 아니에요? 뛰어나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대개 후보들은 누구든 만나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제가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네. 제가 곤란하실 것 같아요. 지난 사이인데다가 다들 하시면 잘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아이고 저는 이번에는 그냥 중립을 지키랍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 저희 당으로서는 후보들이 많은 걸 나쁘게 볼 일도 아니고요. 또 그것이 마냥 해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추스려서 멋있는 네. 경쟁이 되게 만들고 네. 그것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바꿔내야 되거든요. 그 숙제를 잘만 하면 네. 저희에게는 나쁘지 않죠. 어쨌든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야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촛불혁명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개혁을 완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믿고 좀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영남 정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PK, TK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영남이 이제 과거와 다르다는 건 다 네. 인정을 그렇죠. 할 테고요. 특히 이제 영남도 우리 흔히 말하는 네. 대구 경북과 네. 부산 경남 네. 여기 이제 요즘 울산을 넣어서 불경이라는 네. 단어를 씁니다만 이 두 개가 이제 많이 다르죠. 네. 그걸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언론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은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렇게 네. 서로 분리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이 따로 간 게 과거 역사에 보면 오래됐어요. YS가 그렇죠, 옛날에. 3당 합당으로 네. 합류 전까지는 TK와 그렇죠. PK는 따로였거든요. 네, PK는
야권 지역. 그렇죠. 야도였죠. 예, 야구의 야도였죠. 야가 아니라 야승향의 그렇죠. 야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3당 합당하면서 이렇게 합쳐진 그렇죠. 거기 때문에 민자당 합당하면서. 그렇죠. 그게 지금 저는 이제 해체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부산, 경남이나 뭐 심지어 대구, 경북 어디 가도 네. 민주당 보고 호남당이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지역당이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전국정당이고 예. 통합정당이라는 얘기를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와 많이 다르다고 보고요. 저희가 노력을 통합정당으로서 전국정당으로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산, 경남 포함해서 영남에서 상당한 성과가 네. 날 거라고 보고요. 또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네. 이거는 뭐 한 정당이 예. 다음 큰 선거, 총선거, 대선을 겨냥해서 놓고 보더라도 저는 네. 부산, 경남에 집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바른국민당, 민주평화당 두 개의 당으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결국 5당 체제가 유지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호남이나 혹은 그 전체 선거판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기본적으로 선거에 의하지 않은 정당 재편 네. 자체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아.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보고요. 다만 당시 이제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에 뛰쳐나오는 거는 네. 탄핵이라는 네. 굉장히 이 예외적인 상황들이 도래했던 그렇죠. 거고 그것이 또 국회에서의 탄핵, 네. 헌재에서 탄핵으로 이어졌고 네. 그것이 민심으로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뭐 사실상 선거에 의한 네. 이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형태로 재편되더라도 그분들이 인위적으로 한 정계 개편이 저는 힘있게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좀 오르겠습니까? 올라갈 짧게. 예. 네. 언제 오를까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곧 예, 회복될 곧 거다. 반전될 겁니다. 그 네. 근거는요?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또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거죠? 네. 어떤 여론을 동원하고 또 다른 한편 설득하고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쪽으로 움직이게끔 네. 해야 되는 게 우리 숙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같은 당에 속해 있는 거긴 하지만 네. 저런 얘기는 안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악재가 지금 좀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이제 심상정 대표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최저임금 논란, 비트코인 논란, 그리고 또 이제 강남 집값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 과하게 정치 쟁점화 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또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그동안 선수들이 고생한 땀과 눈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북한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단일팀 국가대표 선수 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네. 때문에 당장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고요. 네. 저는 뭐 아이스하키 단일팀 네.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정부의 진정성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네. 그 진심. 깊은 뜻이나 진심을 오해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차적으로 네.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갑자기 풀렸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풀렸고 사실은 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는 그 기간 안에 네. 뭔가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당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했을 테기 때문에 네. 바삐 갔던 거는 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바라보는 국민들로 봤을 네. 때는 아무 설명도 없이 네. 과거에 그랬으니까 우리 보고 또 그냥 이해하라라고 하는구나. 네. 그건 아니지라고 해서 한번 이제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정부가 충분히 그걸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뻗대서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랬다 그러면 이게 민심과 등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네. 보고요. 또 하나는 어제부터 대통령께서 청년의 일자리 관련해서도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강하게 질책을 했거든요. 네, 일자리 대통령이 장관들. 이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제대로 해라. 네. 장관들에게도 지켜보겠다. 이런 멘트까지 쓸 정도면 이게 되게 센 멘트 아닙니까? 상당히 강하게 지켜보겠다. 질책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하고 내각도 계십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예. 내각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당도 좀 반성할 대목이 저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과 내각이 조금 더 분발하고 네. 조금 더 역량을 좀 끌어올려서 실제로 여당이 전 존재감이 너무 없다 네, 이런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런 당면 과제들을 빨리 네. 좀 수습하고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그걸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움직여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떤 정부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지고잉하는 정부는 없어. 국정원의 특활비를 갖다 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힌트만 던지지 말고 좀 역사의식을 갖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 개인적 소회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에게 뭐 album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팽당해가지고 전혀 뭐 덕을 못 받긴 했습니다만 저는 좀 그런 고해성사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정말 역사 앞에 고백 행렬이 좀 이어져야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적폐청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수사도 수사지만 정권을 담당했던 책임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역사 앞에 고해성사를 해야 진정한 의미의 뭐 용서도 되고 화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없이 뭐 계속 너는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정리하고요. 시간이 오늘은 많지 않아서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방선거 좀 여쭐게요. 워낙 전략가시잖아요. 그래서 좀 지방선거 전반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강세로 나오기는 하는데 최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셨나 봐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원내지도부랑 했죠. 그 자리에서 영남 선거 전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남에서 이겨야 지방선거 승리하는 거다. 그리고 영남 선거에서 이겨서 자유한국당 문 닫게 해야 된다. 마침 또 이제 그 전에 홍준표 대표가 대구시장을 내주면 자유한국당 문 닫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양당이 문을 닫냐 마냐 문 개폐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이제 누군지 아시죠? 모릅니다. 참석하셨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했을 텐데 홍준표 대표의 말에 빗대서 한 표현이겠죠. 홍 대표가 이러이러하면 문 닫아야 된다고 하니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 결국 문 닫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이라는 거는 정치인의 말이라는 거는 너무 마사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 유행하는 말이나 어법에 빗대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을 닫게 합니까? 그럼 선거 한두 번 졌다고 문 닫을 정당이면 사라졌어야 될 정당이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석은 아닙니다만 비공개로 했던 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얘기를 공개하는 거는 전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왜 공개했다고 보세요? 어떤 분이 공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주의라고 보죠. 부주의라고 보시죠. 의도를 갖고 공개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의도는 없었다. 근데 이제 듣는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즉각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선거에서는 사실은 뭐 존망을 걸고 싸우죠. 정당들끼리. 그러나 국정 운영에서는 또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 본격적인 선거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건 저는 약간 부적절하고요. 어쨌든 새누리당이 모든 건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막아서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내 게 아니라 아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많은 기자들이 추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사실은 사실 그대로 규명하는 작업을 방해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대로 가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가지고는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유무죄에 개입하는 거는 청와대가 앞에 우리 다뤘던 주제처럼 청와대가 권력을 이용해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또는 정당들이 법 질서를 안 지키겠다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 1970년대 유신 때나 있었던 일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얘 진짜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권력농단, 사법농단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니네는 깨끗하냐, 이게 정치보복이다 이런 주장만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을 놓고 이게 또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겠냐. 수사는 수사대로 한다 하지만 소환 시점은 평창 이후가 될 거다. 뭐 이런 저는 그거는 오직 법 논리대로 검찰의 주체적 판단에 따르면 된다고 봅니다. 올림픽과 관계없이 판단해라. 사법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거죠. 올림픽에 영향을 줄 거다 안 줄 거다조차도 검찰이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정치권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흐립니다. 저는 법 논리대로 검찰의 판단대로 맡겨둘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은 보내둔 상태라고 하던데요. 일단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예. 어찌됐든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밟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두원 전 의원에 따르면 가족 간에도 뭐 경천 동지할 일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은 또 구구한 막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도 좀 관련한 제보가 좀 들어옵니까? 글쎄요, 이제 들어도 아마 이제 당에 당직을 맡고 있는 소수만이 네. 알 테니까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그 정도는 명품백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김효옥 여사의 명품백.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제보가 네. 있으니까 이제 예.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도 검찰이 밝혀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정도원 의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 분의 뭐 결정적인 무슨 고비가 네. 있었고 그렇죠. 그것의 여진으로 뭐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보도가 어제 오늘 쏟아졌습니다. 네. 네. 뭐 예상된 수순입니까? 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여러 가지 갈래에 정치보복이라고 막 했는데요. 뭐 설사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네. 볼 수 있다 치더라도 네.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네. 유죄가 무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그거랑 별개로 규정할 네.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 예. 그것을 해석을 두고 보복이냐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이지 네. 이 해석이 이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다른 모든 걸 차치하고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그래서 모셨던 측근들의 증언에 의해서 네. 고백에 의해서 지금 이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걸 보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누군가를 데려다 놓고 네. 심하게 막 압박해서 또는 네. 우리가 정해놓은 절차보다 더 세게 해서 뭔가 끄집어내고 네. 그것이 언론 풀이를 통해서 망신을 주고 네. 그래서 여론을 일으켜서 법원에 소환하고 검찰에 네. 소환하고 예. 포토라인에 세우고 네. 이런 방식이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 아닙니까? 과거에 MB 정부가 노무현 전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그렇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 했었죠. 아닙니까? 예. 논두렁식의 네. 그런 걸로 망신을 준 거 네. 아닙니까?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재발이 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거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네. 이 유문제에 관한 부분만큼은 그 사람들이 무죄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다면 가까이서 일했던 측근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희중 씨 같은 분은 탄핵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나오느냐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분은 그래도 국민 네. 무서운 지를 좀 알게 됐다는 거 아니죠. 그러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네. 전직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는 네. 최소한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안 돼 있다. 네. 소명할 건 소명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잠깐 나와서 나한테 네. 책임 물으라. 나한테 네. 물으라 그래놓고 물으면 나에게 대답 안 물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충실히 소명하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니들은 깨끗하냐? 정치 보복이다. 이 주장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저는 피의자 신분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신에게 표를 줬던 국민, 5년이나 이 나라 운영을 맡겼던 국민을 생각한다면 네.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예. 용서를 구할 건 구하고 네. 벌을 받을 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콕 찍어가지고 지하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거기에 BH 다스 이렇게 써인 박스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다스가 좀. 누구 겁니까라고 물을 때 몰라서 묻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요. 다 알죠. 예. 네. 본인 좀 더 쉽게 가는 정부가 없기 때문에 예. 또 문재인 정부는 뭔가 좀 개혁적인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네. 뭔가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바꿔보려고 했을 바꿔보려고 때는 하죠. 예. 잡음이나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수습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수습해야죠. 네. 판을 벌려놓고 수습 안 하고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대통령부터 지금 다시 다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잘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국민들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뭐 선거는 낙관하는 쪽이 항상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죠. 냉정하게 봐야 된다. 서울시장 선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자가 7명 더 될까요? 7명입니까? 7명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더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하세요? 아유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회는 아닙니다만 네.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분들 대부분하고 네. 가까운 사이라 여기저기서 이제 도와달라는 얘기를 네. 합니다만 내 전략 제가, 짜줘 이러는 거 제가 아니에요? 뛰어나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대개 후보들은 누구든 만나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제가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네. 제가 곤란하실 것 같아요. 친한 사이인데다가 다들 하시면 잘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아이고 저는 이번에는 그냥 중립을 지키랍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 저희 당으로서는 후보들이 많은 걸 나쁘게 볼 일도 아니고요. 또 그것이 마냥 해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추스려서 멋있는 네. 경쟁이 되게 만들고 네. 그것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바꿔내야 되거든요. 그 숙제를 잘만 하면 네. 저희에게는 나쁘지 않죠. 어쨌든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야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촛불혁명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개혁을 완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믿고 좀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영남 정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PK, TK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영남이 이제 과거와 다르다는 건 다 네. 그렇죠. 인정할 테고요. 특히 이제 영남도 우리 흔히 말하는 네. 대구 경북과 네. 부산 경남 네. 여기 이제 요즘 울산을 넣어서 불경이라는 네. 단어를 씁니다만 이 두 개가 이제 많이 다르죠. 네. 그걸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언론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은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렇게 네. 서로 분리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이 따로 간 게 과거 역사에 보면 오래됐어요. YS가 그렇죠, 옛날에. 3당 합당으로 네. 합류 전까지는 TK와 그렇죠. PK는 따로였거든요. PK는 야권 그렇지, 지역이었죠. 야도였죠. 예, 야구의 야도였죠. 야가 아니라 야승양의 그렇죠, 야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3당 합당하면서 이렇게 합쳐진 그렇죠. 거기 때문에 민자당 합당하면서 그렇죠. 그게 지금 저는 이제 해체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